안녕하세요. 스팀 스쿨링 정원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술로 배우던 과학인데요. 인문학으로 표현된 과학. 우리 과학이라고 하면은 복잡하게 수식이라든지 무슨 조금 어려운 도표라든지 약간 문과 성향,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과학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 네, 이 수업을 듣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과학을 꼭 이렇게 어떠한 숫자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요 번개불로 탐험하는 과학 이야기는 제가 좀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네, 요 책입니다. 요 책. 네, 이 책을 쓴 거는 제가 언제 썼느냐? 네, 요 책을 보니까 초판 1쇄 찍은 날 1998년 11월 10. 네, 그리고 펴낸 날이 11월 20날. 네, 1998년 11월 20날 이게 찍은 책인데요. 아마도 이 스팀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인문학과 융합한 이런 책으로는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네, 자부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사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속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과학이라는 것을 인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을 인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미션인데요. 과학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느낌을 한번 적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를 한 편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뭐냐면은 과학 내용입니다. 이 과학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를 표현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보세요.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지금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태양과 가까운 하늘,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하늘, 전리층 우체국 전파를 반사시켜 소식을 전하고, 극지방 밤하늘 낭만 가득히 오로라로 칠보 단장시키는 열권 하늘, 높이 80km 아래로 차가워진 중간권, 보이지도 않는 공기를 가지고 소꿉장난 같은 대류가 일어난다. 그 아래 산소가 헤어지고 만나며 오존을 만들어내는 성층권 하늘은 무서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망토, 맨 아래 땅과 맞대어 꿈틀이는 하늘, 대륙권, 시커먼 구름, 고기압, 저기압, 바람이 불고 비가, 눈이, 우박이 오는 하늘, 그러나 가끔 무서운 하늘, 번개가 친다, 벼락이 친다, 번개불에 콩 볶으러 간다, 콩 사세요, 싱싱한 번개불표 볶은 콩 사세요, 때론 번개불에 파마도 한다. 네, 이렇게 쓴 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는 글인데요. 맨 밑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뜯어서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요 글을 쓸 때 맨 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건 작가가 여러 가지 의도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를 쓸 때 맨 위에부터 적자, 그래서 10권부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하늘인데 올라갈수록 뜨거워진다. 올라갈수록 뜨거워진다. 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대기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온도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열권, 그리고 여기는
중간권, 성층권, 여기는 대륙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하늘이 바로 열권이다. 그리고 이 열권에는 누가 있냐면 전리층이 있는데 공기 입자가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서 전파를 하늘에 대고 쏘면 이 전파가 그 전리층에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공기층에 반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었을 때 어떻게 지구 반대쪽으로 소식을 전했느냐?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리층에다 대고 전파를 쏜 거예요. 그러면 전리층에서 그 전파를 반사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에도 네, 바로 지구 반대쪽에서 소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전리층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체국 네, 이런 표현을 적어줬습니다. 네,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를 반사시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극지방 고위도로 가면은 여기는 바로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있습니다. 태양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태양풍이 막 불어오면서 일단은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대부분은 비껴나가고 있는데 일부는 지구 자기 북극과 지구 자기 남극으로 에너지가 많은 입자들이 지구로 쏟아지면서 누구랑 부딪히겠어요? 대기랑 부딪힙니다. 공기 입자와 부딪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네, 충돌을 하면서 방출이 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아름다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라예요. 로라. 어떤 로라? 오로라. 오로라. 네, 그래서 이 오로라로 하늘을 멋지게 단장시켜준다. 그것이 바로 열권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요 밑에 중간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권은 자, 우리가 높이를 여기는 대략적으로 11km, 여기는 50km, 여기는 80km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 밑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위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위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위에 공기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있고 밑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밑에 있는 공기는 가볍고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무겁고 네,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류가 왕성한 것이 아니라 소꿉장난처럼 되어져 있다. 네, 그래서 소꿉장난은 뭐냐? 봤더니 여기 대류가 있는데 왕성한 대류가 아니다. 왜? 여기는 공기가 많다 적다. 공기가 아주 적어요. 공기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가 있긴 있지만 별로 그렇게 왕성한 대류가 아니다. 그리고 대류가 있으면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현상도 있을 수 있을까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져.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입자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엉겨 붙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구름이 되고 눈, 비, 우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 왜?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꿉장난 같은 대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산소가 헤어지고 만난다. 자, 산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산소 하나짜리 그리고 산소 두 개짜리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소 두 개짜리에다가 산소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뭘 만들어내죠? 오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오존, 네, 이것이 결합하기도 하고 또 다시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산소가 헤어지고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오존이라는 것이 우리 성층권에 있는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높이 약 20에서 30km 범위 이 부분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존 레이어, 오존층이라고 해주는데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네, 아주 위험한 빛, 네, 그것이 바로 UV 레이,
ultraviolet ray. 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이 오존층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망토 역할을 해준다.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눈에는 백내장이 유발이 되고 피부암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됩니다. 생명체들이 육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류가 우리 식물과 동물들이 육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해로운 무서운 빛을 막아주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과학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대륙권 그리고 중간권, 성층권, 열권 뭐 이렇게 4개의 그런 공기층이 있는데 이 4개의 공기층에서 기본적으로 맨 위에부터 지금 3개를 일단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맨 밑에 대륙권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자, 대륙권에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맨 아래 땅과 맞대어 꿈틀이는 하늘.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바로 대륙권이다. 시커먼 구름, 고기압, 저기압, 바람이 불고 비가, 눈이 우박에 오는 하늘이다. 이것은 바로 뭘 표현했냐면 날씨가 있다. 날씨.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다? 대륙권이다. 그러나 가끔 무서운 하늘? 이러한 기상현상이 나타내니까 여기에서 번개, 벼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밑에는 바로 대륙권은 맨 밑에 쪽이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왜 밑에가 온도가 높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대륙권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태양에서부터 빛을 받는데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을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런데 지구에서도 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방출을 시켜요. 그래서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줍니다.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가장 지표 가깝게 있는 공기를 가장 뜨겁게 많이 데워주겠죠. and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표 근처에는 많은 공기 입자들이 있어요. 그만큼 공기의 충돌이 왕성하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기온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밀도가 큰 공기,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개, 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번개하고 벼락. 번개는 뭘까요? 번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개. 그게 바로 번개예요. 멍멍. 자, 그럼 벼락은 뭐냐? 번개는 빠지직 빛의 형태라고 하면은 벼락은 그 빠지직 하는 것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땅에 쫙 떨어지면 그게 이제 벼락이 되는 거예요. 낙뢰라고 하죠. 낙뢰.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벼락이 치니까 번갯불에 한번 콩을 볶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콩을 볶았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콩 사세요. 싱싱한 번갯불표 볶은 콩 사세요. 때론 번갯불에 파마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딱딱하고 어렵고 수식이 나오고 복잡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한테는 과학이 이러한 인문학 시의 주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의 미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가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보이나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들판이에요, 들판. 여기에는 시화호예요, 시화호. 시화호 보면은 공룡알 있죠. 거기에 그 답사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들판에 이게 쫙 올라왔어요. 사진을 찍었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알아챈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쭉 올라가다 보면 네, 뾰족해, 뾰족해. 와, 이게 뭘까요? 네, 요거 좀 날씨가 흐려요. 이런 날 뭐가 칠 수가 있다? 번개가 치고 땅에 그 에너지가 네, 내려올 수가 있다. 벼락이 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사람들이 다니다가 네, 그 벼락에 노출되면은 그 사람은 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뭘 했냐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레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피레침.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륙권에서 다양한 기상 현상이 있는데 네, 요거는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그 벼락 때문에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건축물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몇 장 좀 준비를 더 해봤습니다. 2014년 6월 22일 20시 54분 선생님이 남양주시 다산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이 시간에 밖에 막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빠지직 빠지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열심히 가가지고 네 카메라를 꺼냈어요. 카메라를 꺼내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진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네, 맞은편 아파트 쪽인데요. 네, 빠지직 빠지직 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쫙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21시 2분, 그날 같은 날입니다. 네, 계속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쫙 올라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개하고 벼락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천둥이 있어요. 천둥. 천둥 혹시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은 번개하고 벼락 차이점 얘기했어요. 그럼 천둥은 뭘까요? 천둥. 천둥은 하늘이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뭘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뭐냐면요. 번개를 치니까 하늘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으아! 놀란 거예요. 그 놀라는 소리가 바로 천둥이다. 이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기적 성질을 띈 이 상태에서 많이 전기가 쌓이게 되면 이제 얘들이 서로 쫙 만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이 전기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 방출되는 것이 바로 번개고 이때 이 번개는 엄청나게 고에너지예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게 쫙 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엄청나게 뜨겁게 순식간에 달궈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급팽창을 하겠죠.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급팽창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리가 바로 천둥입니다. 네, 그래서 천둥, 번개, 벼락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네, 네. 21시 17분 네, 또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제가 찍은 사진이 되게 많아요. 거의 1시간 가깝게 계속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몇 장은 이렇게 조금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요 사진 한 장을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맞은편 아파트. 네, 바로 피레침이 있어요.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피레침이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면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는 피레침이 있다. 심지어는 교회 성당 맨 꼭대기에 십자가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피레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레침은 약 60도 각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침은 여기 하나 세울 수 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60도 각도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피레침을 만들어 놔야 이 전체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 잘 보고요. 혹시 높은 건물인데 피레침이 설치가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피레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건물인데 피레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피레침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배운 것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자, 이건 비행기인데요. 선생님이 요거는 아마 네,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네, 비행기에도 뭐가 있다? 네, 바로 벼락을 맞았을 때, 번개를 맞았을 때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시스템을 비행기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피레침은 받아가지고 땅으로 쫙 흩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비행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행기는 이 동체에 맞게 되면은 이 동체를 통해 가지고 바깥쪽 공기 쪽으로 쫙 에너지를 분산시키도록 비행기 동체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네, 뜨고 또 내리고 그럴 때 자, 우리 비행기는 어디로 가냐면 성층권으로 가죠. 여러분들 알죠? 네, 바로 날씨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네, 바로 대륙관의 끝 부분으로 따라서 가게 되는데 뚫고 올라갈 때 또는 뚫고 내려올 때 이럴 때는 구름 어느 정도 되는 구름들은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그 뚫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도 벼락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 비행기들은 이 에너지를 공기 중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 맞아도 별 문제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여러분들 네, 피레침 설정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동차는 땅에 닿아 있는 것이 뭐예요? 바퀴죠. 네, 동체에 맞게 되면은 동체를 통해서 바퀴를 통해서 땅으로 그대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방출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벼락 칠 때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안 안전해요. 비행기 안도 안전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가요. 우산. 자, 그런데 이 우산을 들고 가는데 이 우산 끄트머리가 쇠로 돼 있어. 이거를 들고 다닌다? 그런데 옆에는 평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벼락을 맞고 싶다. 네,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비 오는 날, 네, 우산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다니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낮은 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산 끝도 여러분들이 쇠로 된 거라면은 네, 일반적인 건물 사이에서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넓은 평지, 높은 곳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주변보다 키가 높아. 그 상태에서 쇠로 된 우산을 들고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과학 원리를 찾아보기에 어떤 시가 있냐면 아까는 우리 지구의 대기에 대한 대륙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 공기에 대한 이야기, 지구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화학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촉매라는 것을 가지고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철수와 진우가 싸움을 한다. 둘이 벌개져서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이고 주먹 다짐을 한다. 네, 상황이 심각하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났느냐? 자, 태호가 나타났어요. 태호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쟤 엄청 안 좋은 애야. 네가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 그래서 진우 귓속에 화를 돋구어서 싸움이 더 거칠게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호는 와가지고 엄청 더 싸우게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영희가 왔어. 영희가 와가지고 야, 지금 봤더니 철수하고 진우하고 봤더니 얘네가 오해를 하고 있어. 가서 야, 진우야, 네가 오해한 거야. 철수 걔 되게 좋아. 그리고 걔가 의도는 되게 좋은 의도였어. 네가 그 오해한 것 같아. 네가 그냥 조금 이번에 잘 이렇게 화해하고 지나가면 좋겠어. 잘 네,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움이 끝났네? 싸움을 안 하네? 네. 자,
철수와 진우는 싸우고 있는데 태호와 영희는 와가지고 싸우진 않았어. 그런데 와가지고 한 사람은 싸움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싸움을 가라앉혔어.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촉매라는 거예요. 자신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정촉매, 화학 반응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부촉매, 이렇게 두 가지의 촉매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사람으로, 싸움으로 이렇게 한번 상황 설정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기는 반응하지 않으며 빨리 혹은 천천히 반응 속도 조절하는 태호와 영희는 사람 촉매. 네, 그래서 정촉매, 부촉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상황극으로 해봤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 책을 내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역할극도 하는 그런 선생님도 한번 제가 알게도 되었는데, 네. 자,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학은 시가 아니다. 네. 과학은 인문학이 아니다. 과학은 공식이어야 된다. 수식이어야 된다. 네. 아닙니다. 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도해보고 모든 것들을 믹스해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팀,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네, 오늘 미션은 바로 뭐냐? 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과학 원리를 담은 시를 써라. 네, 자, 요게 조금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빵, 네, 피자 도우 있죠? 빵, 네, 빵 왜 찍었을까요? 여러분들 빵빵해지라고 알았어요? 네, 빵을 만들 때 부풀립니다.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킬 때, 네, 발효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가 있어요. 뭘까요? 이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촉매를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이 사진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과학 원리를 담은 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를 한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과학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걸 한번 시로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다. 과학시. 그리고 또 적정기술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요건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좀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적정기술은 여기에 지금 부제가 36.5도의 과학기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술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맞는 기술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멋진 과학, 네, 그런 것이 이제 적정기술인데, 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뭐 시를 쓰든지 아니면은 etc. 기타 등등 다른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것들, 주제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 생명과학 부분에, 나는 화학 부분에, 나는 뭐 천문학 분야에, 나는 뭐 이렇게 힘과 물리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다. 네, whatever,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창의력을 여러분들이 예술적으로 포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미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잘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